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욕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박성우 김대희 선수가 지구를 말아먹기 위해 지금 파죽지세로 모든 경쟁자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결승입니다, 드디어. 이게 전부 다 너 때문이야, 젠가는 욕심껏 마음껏 빼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네. 가져가고 싶은 것을 그냥 빼가시면 됩니다. 이거 빼 가면은 이거 예. 다 주는 겁니까? 그러다 다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다 드리고요. 빼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뭐 기울어질 것이고 쓰러질 것이고요. 지구는 떨어져서 망하게 될 거고. 거의 간단한 룰입니다. 빨리 떨어뜨리고 싶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니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발로 차면 안 돼? 네, 어쨌든 지구 파괴자 두 분 모셔보고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보이십니까, 이거? 뭡니까? 아, 오, 시작부터 양손으로 공손히 빼주세요. 맞습니까? 라스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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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불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하죠. 라스베가스. 자, 다음 김대희 씨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대형 TV TV. 아닙니까? 예, 예. 아하, 요거. 모피. 모피. 모피를 많이 사가면 네. 지구에게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게 문제래요. 뭐요? 모피의 법칙. 두분 죄송합니다. 싫어. 우리 정말 싫어. 싫어. 아, 서로 경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예, 모피 예. 탐납니다. 모피. 한 벌을 만들 때마다 네네. 아마 모피 그 수십 마리가 희생되지 않나. 벌써 3개밖에 지금 획득하지 않았는데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 흔들거립니다. 지구가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 자동차. 구석이요. 모든 사람들이 없이 잘 빼고 빼야 됩니다. 박성우 씨, 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구 왜? 지구를 말아 드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아들었는데 왜? 아 졌어. 축하합니다. 아, 왜? 아 졌어. 내가 졌어. 야, 박성우 씨의 손길 하나로 지구가 드디어 이 손으로 한 줌의 제가 내가 들어갔습니다. 내 살고 있는 지구를 내가 말아먹었어. 네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상 지구가 멸망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고기 먹겠습니다. 지구를 멸망해도 우린 살아야 돼. 나 전용 비행기 하나 탈래.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들 종의 멸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하루에 100종 이상씩 없어진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그 종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거를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물의 종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는 8천여 년이 넘게 생명력을 뽐내고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지구에 살아있는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인 허클베리. 이 평범한 식물은 8천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활기차게 숲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라시대에 세워진 오래된 사찰 용문사에는 1000년을 넘게 덕을 쌓으며 살고 있다는 동양 최고령, 최대 크기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생명의 길이는 다르지만 제 수명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는 건 인간이나 식물이나 참 행복한 일일 겁니다. 이 은행나무는 약 한 1100년에서 1300년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우리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아마 자연이 잘 보존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관심과 보존이 활발한 충청남도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안은 해안 생태계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태안 천리포는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는 아주 특별한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리포 수목원은 아주 다양한 식물 종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목원 조성 초기에는 씨앗이라든지 묘목들을 이곳에서 키워가지고요. 지금은 한 3, 40년 자란 나무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죠. 천리포 수목원은 식물 자원을 수집해 계통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식물원 본래의 학술 목적에 충실한 곳입니다. 미국인으로 1979년에 귀화한 고 민병갈 이사장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골 땅을 매입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나무를 하나둘씩 심어 지금의 수목원을 가꿨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사시사철 다양한 생물들이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책 속이나 연구실의 표본이 아니라 땅에서 자라고 숨쉬는 그 자체로 종을 보존하는 살아있는 생물의 박물관인 것이죠. 그 생물종의 다양성, 또 생물종의 확보에 눈을 떠서 70년대에서부터 많은 그러한 그 식물종을 수집을 해서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14,000종류가 넘는 식물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14,000종류가 넘는 식물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천리포 수목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토록 생물의 종, 생물의 다양성에 집중하는 걸까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말하는데요. 이 생물 다양성이 인간의 개발과 욕심으로 모르는 사이 멸종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 척추동물의 개체수가 3분의 1 가까이 감소.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의 약 10%가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생물 다양성의 끝없는 감소, 결국 최대 피해자는 인간이다.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 늦었지만 여러 관심과 해결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이 땅에서 아주 사라졌었던 황새가 다시 힘찬 날개짓을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텃새인 황새를 복원하고자 러시아, 독일, 일본에서 황새를 수입해 인공 부화와 번식에 성공. 엄격한 관리와 체계적인 연구로 현재 황새 복원센터에선 150여 마리의 황새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쓰게 된 우리나라의 황새 역사. 역사는 짧지만 황새의 우아한 자태만큼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복원함에 있어서 야생에서 살고 있는 텃새인 황새들이 그 절멸됐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그 개체 확보를 하고 그 개체들을 가지고 인공 증식을 해서 마리수를 늘리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건강한 그런 개체들을 선별해서 자연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주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멸종됐다가 다시금 인간에 의해 생명을 얻은 황새. 황새 스스로 번식하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인간은 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던 걸까요? 생태계를 지탱하던 다양한 생물들이 하나둘씩 멸종해 가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1993년 국제사회는 리우 정상회의를 계기로 생물 다양성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구성 요소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유전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해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At that meeting in Pyeongchang, we will have an important task ahead of us. We will have before us the task of assessing our work to protect biodiversity of this world and to use biodiversity sustainably and, furthermore, to promote benefit sharing. These are the thre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물 다양성은 단어조차 생소한, 가야 할 길이 먼, 끝없는 숙제입니다. So currently we're still losing a lot of biodiversity everywhere. And associated with that loss of biodiversity, we're losing what we call ecosystem services. The CBD was adopted in Rio de Janeiro in 1992. And it has three main objectives: to promote conservation, to promote sustainable use, and to promote benefit sharing. We hope that in the end, by implementing more benefit sharing arrangements, we will be promoting more conservation and more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익 공유를 위해 2010년 나고야 의정서라는 국제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먼저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는 모든 국가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나갈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So in the future, what we want is more what we call ethical biotrade, so that due respect is paid to the rights of those who are the custodians of biodiversity. In doing that, we hope that we will help enhance the value of biodiversity, and we will be promoting mor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Because if people don't appreciate the value of biodiversity, it'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y will invest in conserving biodiversity. 자, 생물의 다양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각국의 대표를 모셔보고 각 나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나라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새 한 쌍이 이렇게 허무하게 멸종이 되다니요. 자, 말은 똑바로 하셔야 돼요. 네. 황새를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쐈어요? 누가 쐈어요? 한국 사람이 쐈어요. 그 사람 미국 갔어요. 그래요? 예. 자, 황새. 이민 갔어, 이민. 예. 한국 사람 사냥꾼이 쏘는 바람에 황새가 멸종이 됐다고, 이 사람아. 우리나라 허클베리 봐요. 8,000년 쌩쌩해 지금. 그거 뭐야? 생물 다양성 협약 가입도 안 했대잖아요. 생물 다양성 협약을 안 했습니다 지금. 왜냐? 누가 미국이? 미국이 안 했어요. 왜냐? 미국은 아직 갖고 남의 걸 훔치려고. 그러니까. 훔치려고. 아직 훔쳐갈 게 많으니까. 훔쳐갈 게 많으니까 생물 다양성 협약 때. 그 미국이 제일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미국이 네. 제일 문제야. 미국 문제예요. 뭐야, 갑자기? 미국은 예. 정말 문제입니다. 뭐야? 뭐야? 누가 미국이래? 나 브라질 대표야.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삼바. 나 브라질 대표야. 야, 이거 하나 넘긴다고 나라가 바뀌어요? 예. 브라질이야말로 네. 사실 엄청나게 지금 지구를 손상시킨 그런 나라의 인물이다. 그렇죠. 그 아마존을 개발이라는 뭐라는 거야? 개발이라는 농모하에 예.
모든 살림을 다 배려가고 있습니다. 배려가고 있다고요?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네. 아마존 살림 어떻게 할 거예요? 점점 사막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일 우리 호흡기 어떻게 할 거야, 브라질? 나무 빨리 심어놔야 될 거 아니야, 브라질? 브라질 문제예요. 예. 누가 브라질을 해? 요게 제일 안전하다. 유엔이요? 유엔. 유엔도 문제 많아요. 예? 유엔도 문제 많잖아요. 문제 많습니다. 예. 우리 일본이 유엔에게 준 돈이 얼만데? 그래가지고 나고야에서 좋은 시간 가졌잖아, 이 사람아. 예? 아이 됐어요. 냅두고 넌 일본은 좀 조용해요. 그 후쿠시마 원전 어떻게 할 겁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야 지금. 어떡할 거야? 내가 요즘 당신들 때문에 그 좋아하는 참치에 못 먹어 나 지금. 잘한다. 잘못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돈의 눈이 어디워? 어디요? 돈의 눈이 발음이 왜 있다위야 이 양반은. 예. 원전 때문에 발음이 이따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줄이지 않으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기후 변화를 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집중호우 옛날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장마만 있었지. 집중호우 내리고 이런 당장 이런 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지구 거야? 온난화. 일본이 문제야. 다들 이러다 설국 열차 타는 거예요. 설국 열차. 물론 나는 앞칸에 타겠지. 너희들은 물론 뒤에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설국 열차 싫어. 나 송일국 열차. 송일국 열차 나 맨 앞칸 탈래. 야 이거 어떻게 계속 콘서트 이렇게 오래 있지? 이런 감을 갖고 큰일 났네 이거. 온대에서 한대 기후 때까지 다양한 생물이 고루 자라는 한라산.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이곳에 우리는 귀하신 몸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 구상나무입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인 구상나무는 다른 일반 침엽수에 비해 잎의 끝자락이 날카롭지 않고 잎 뒷면이 마치 눈이 살포시 내려앉은 것처럼 하얀색을 띱니다. 구상나무라는 이름은 원래 그 제주도 방언에서 유래를 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보는 성게, 그 구상나무 잎이 나와 있는 모양을 보면은 가지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성게의 가시가 사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구살, 거기서 유래된 게 이제 구상나무죠. 한라산 1300m 이상 고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구상나무. 1907년 제주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프랑스 신부에 의해 발견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생군락은 한라산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악산 이북에 자라는 분비나무와 그다음에 이제 설악산 이하에 자라는 이제 구상나무로 이제 그 대부분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이제 아고산 지역 해발 1000m 이상, 1400m 이상 이런 지역에만 이제 주로 다 자라는 이 수종이죠. 그런 특징 때문에도 이 식물들이 이제 과거 오랜 세월 빙하기나 간빙기를 거치면서 마지막까지 여기에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단 하나뿐인 구상나무 자생군락지 한라산. 그런데 구상나무가 제주도가 아닌 먼 나라 미국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라산 고지대도 아니고 크기나 모습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했지만 구상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죠? This is a Korean fir tree, and uses of this is ornamental horticulture to plant this in a yard, in a landscape somewhere, or in a forest. And the other use is for growing Christmas trees. It's been a while since the U.S. Christmas tree market had a new product. They always had the same old, and people were getting tired of the same old product. So we were looking for something new. The Korean fir, among with a couple others like some of the Mediterranean species like the Nordman fir, grew great in our soil here in this part of the U.S. 언제 어떤 경로로 미국과 유럽 등지로 건너갔는지는 모르지만 종자 번식을 거친 구상나무는 피라미드 형태로 곧고 단정한 수형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네요. 멀리 미국 타양에서 잘 살고 있는 구상나무. 그런데 정작 고향인 제주도에서는 푸른 빛깔로 가득했을 숲지대에 잿빛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이제는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 선정한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요란한 기후 변화와 우리의 무관심이 구상나무를 말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And we're hoping you guys are able to save it in your forest and keep it because it's a very nice tree, and I'm sure it's a vital part of your wildlife species over there, part of your habitat. So for all your that you need it, so you ought to try to conserve it and have it come back in its natural habitat in the Korean, I guess, mountains. Is that would be right? In the mountains of Korea, because it'd be a shame to lose such a great tree. 이거 구상나무 원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번엔 뉴저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건너온 식물이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는데요. 석유화학 엔지니어였던 백영현 씨는 먼 타국에서 기막힌 사연의 이 식물과의 첫 만남을 잊지 못합니다. 문제의 식물은 그윽한 향기와 꽃빛깔이 아름다운 라일락. 그 이름은 의아하게도 미스킴 라일락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미스킴이라고 써진 게 있어. 그래서 보니까 라일락이래요. 그래서 미스킴이면 그건 도저히 일본 종자면은 자페니스무라고 나오지 그런 생소한 이름이 없을 거고 또 미국 거에다가 미스킴이라고 붙일 것 같지는 않고 그거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코리안 드와프 라일락이라고 써져 있어. 이거 참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게 여러 해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게 오래 전에 우리 쪽에서 흘러온 거를 알게 됐어요. 1946년 12월 20일부터 제주선 미 육군 사령부 군정청으로 파견된 원예학자로 과일, 채소 연구 분야의 자문으로 활동한 미스터 미더의 증언. 미군 소속의 원예학자였던 저는 휴일을 맞아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해발 892m의 백운대에서 라일락을 보았고 다음 해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가져온 라일락 씨앗을 심었습니다. 5개의 씨앗이 한국에서 본 라일락처럼 잘 자라더군요. 나는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킴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였고 인대회에 나간다면 쉽게 뽑힐 정도로 아름다운 수많은 미스킴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스킴 라일락은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장악했고 1970년대부터는 우리나라로 역수입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꽤 비싼 값을 치르고 생물 자원의 중요성을 알게 된 셈입니다. 꿈이지만은 우리 미스킴 라일락을 언젠가는 수십 년 전에 해방되고 2년 후에 미국에 비자벌적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하는 그 귀향하는 미스킴 라일락을 제 손으로 애목을 우리 조국으로 가져가는 날을 좀 헤아려 보고 있어요. 억울하고 분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조선 총독부로부터 자금과 무장병력을 지원받아 한반도 야생식물을 채집해간 나카이 다케노신. 그가 일본으로 가져간 식물은 4,100여 종으로 식물을 채집하고 분류해 조선식물과 조선산림식물편을 펴내기까지 했습니다. 개나리, 산딸기 등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에 자신의 이름을 딴 학명을 붙이기까지 했죠. 풀 한 포기, 꽃나무 한 그루 지킬 여력조차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일이 1980년대에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식물 자원이 고스란히 도둑맞은 사건. 80년대라면 그리 먼 옛날도 아닙니다. 우리는 몰랐던 걸까요? 알고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요? U.S. National Arboretum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1984, we went to the northwestern islands, Socheon-do, Taechon-do, and Penyeon-do, and we traveled on Korean Navy ships to visit those islands.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강대국이 왜 이렇게 생물 자원에 열중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인디언과 이주민들의 다툼 끝에 인디언들을 추방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디언들의 식물 유전 자원과 4만 가지가 넘는 전통 지식을 소유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미국의 생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료를 얻는 거죠.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되면은 이게 우리 모두가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국제적인 협약인데, 그럴 때 이러한 자료를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에 있어서의 선행성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이라고, 미국의 자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가져가서 자국에서 원예용이랄지 산업화 시켜서 급기야는 우리나라까지 다시 들어오게 판매되는 이제 이런 그런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옛날에는 생물체 자체를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전통 지식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통 지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봅니다. 이토프리든 검찰이든 좀 미스김 라일락 가져간 사람 영장 좀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마이 갓. 아니 라일락 꽃말이 뭔지 아세요? 첫사랑이란 뜻이에요, 한국말로. 근데 그 첫사랑을 가져갔습니까, 미국이? 예? 너무 해도 이건 너무 아무리다. 강대국이란 이유로 어디 약소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을 낼름 미스김 라일락에 구상나무까지 가져갔잖아. 구상나무. No.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만 자는 구상나무도 가져갔으면 이다. No. I'm 억울해. 왜요, 왜요? 너무 억울합니다. 왜 억울합니까? 제주 아일랜드 구상트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미국 아메리카에 가져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면서 보기 좋게 잘 보존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Thank you. Thanks giving me. 오케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와, 어떻게 뻔뻔하지? 그러면 좀 불리하니까 이번엔 어디 하나. 여기 스위스. 깨끗하지? 이건 뭐? 깨끗한 나라지. 너무하네. 요럴레요. 스위스 대표입니다. 스위스 아무것도 없을 거라서 신사예요, 신사.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를 가지고 감히 스위스에서 특허를 내세요.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런 게 어딨어요? 왜 못 내? 왜 먼저 내는 놈이 임자지? 와, 진짜 못됐다. 김치 만들면 뭐해? 특허를 내야지. 아이디어 짜면 뭐해? 특허를 내야지. 아니 그 특허내서 뭐하게, 스위스에서 그거를? 스위스에서 김치 특허내서 뭐하게요? 돈 벌라고? 스위스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주 형편없네 진짜. 그래서 나고야에서 의정서에 따라 우리가 다른 나라 허락 없이, 그 나라의 허락 없이 식물이고 생물이고 막 갖다 쓰지 않겠다는 그런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문제가 이 회담을 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직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면 아직 멀었어. 강원도가 생물 다양성이 정말 풍부합니다. 알지 그거야. 자, 어쨌든 답답합니다. 이따 같이 가서 헌팅 한번 하시죠 그러면. 네. 사람이 제정신이야 지금. 유부남이 헌팅을 하자 그래. 사전 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 답사. 본인이 홍대에서 하시는 거 말고요. 사전 아까 답사니까. 그 세단과 네. 그걸 빌려주시면 헌팅하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전 답사 한번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미국은 자원과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선진국입니다.
일본은 자원은 부족하지만 기술과 자본을 두루 갖춘 선진국이죠. 브라질은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 아직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자본, 기술.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요? 아니면 후진국일까요? 이미 선진국들은 생물 유전 자원의 기술 연구에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발맞춰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장미가 탄생했는데요. 세계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우리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처음에 장미 육종을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농가들이 해외 품종, 외국 품종을 쓰는데 많은 금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 농가들한테 로열티 부담을 좀 줄여주고 우리나라 재배 환경에 맞는 품종을 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저희가 품종 육성을 해왔습니다. 세계 낙농, 화해 최강국들의 대표들을 하나하나 다 제치고 정상의 무대에 우뚝 선 딥퍼플. 가시가 없는 데다 연간 7번 정도 꽃을 피워 생산성도 우수합니다. 장미 개발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년 내외가 고작. 한국 장미가 국제화훼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건 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품종을 해외 나간다는 거는 국내에서 다들 좀 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비웃고 그랬지만 해외에서도 그냥 한번 해보자 테스트만 그런 개념이었지 이걸 상업화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테스트한 그 네덜란드 농장을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테스트한 품종 중에 하나가 그린비티라는 품종이 그분 육종하시는 분이랑 마케팅 하시는 분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11개 나라에 170만 주 이상 판매된 딥퍼플. 수입 로열티로 빠져나가는 지급액이 80억 원이 넘는 화훼 시장에 딥퍼플의 꾸준한 강세는 이런 상황을 확 역전시켜줄 개선 장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한 품질 개선과 새로운 품종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미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8,000원 정도 교배를 하면 10만 잎 정도 종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8만 개체, 실생 개체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그 특성이 우수한 계통들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우수 계통을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4개 내지 5개의 품종을 저희가 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물자원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더해 다양한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장미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적색장미가 장미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경쟁력 있고 아름다운 품종으로 또 한 번 챔피언 자리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다가오는 11월 달에 그 IFTF 네덜란드 박람회에 이제 선을 보이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아마 올 겨울 내년 초부터는 정식적으로 적색 품종이 이제 판매가 돼서 그 남은 50%인 그 적색 그 마켓에 저희가 도전장을 내미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더 많은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생물 다양성을 해쳐왔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잘 적응해 병해충에 강한 유전 자원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고령지 농업연구원에서는 우리 식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작목 중 하나인 감자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감자 유전 자원은 1,200여 점 정도. 인간의 기대와 자연 보존, 이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는 유전 자원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외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감자들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 내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유전 자원 내에서는 그런 외부 스트레스라든지 병해충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진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환경 스트레스라든지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선발을 하고 그걸 우리가 육종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품종을 맛도 좋고 건조 스트레스라든지 환경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들을 만들려고 저희가 유전 자원을 수집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재배 방법이 크게 까다롭지는 않지만 진딧물이나 병해충의 피해는 늘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토양의 조건, 기후, 환경을 계산해 그에 알맞은 감자 자원을 심어준다면 스트레스와 병해충에 강한 풍성한 감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유전 자원이 한 400여 가지 되는데 특히 그 역병에 강한 내병성 품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발이 되면은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든가 외부로도 보내가지고 이제 수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인정받을 그 날이 곧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 또 하나의 대안은 혼식입니다. 이 온실 재배지에서는 곤달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식물과 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혼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식물체하고 그와는 다른 식물체를 같이 심음으로 해서 그 서로 간에 이제 상생하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쌉싸래하면서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향이 일품인 곤달비. 그런 곤달비의 최대 약점은 흰가루병인데요. 병도 없애고 곤달비의 생산량도 높이기 위해 미역추와 이웃 사촌이 됐지만 흰가루병은 별다른 차도가 없는 것 같죠. 또 다른 혼식 재배지입니다. 보기에도 파릇파릇 참 건강해 보이네요. 지금 여기는 백리향 종류하고 같이 혼식을 한 겁니다. 이 백리향은 우리가 그 향이 100리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름이 백리향입니다. 향도 굉장히 좋고 향을 많이 내는데 얘가 또 이 지표면에 깔리기 때문에 잡초도 안 나고 지피식물 역할을 하면서 곤달비에 그 경쟁하는 다른 잡초들도 안 생기고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심지 않은 부분, 무처리 부분에서 발생한 흰가루병에 비해서 지금 이 백리향하고 같이 심은 데서는 훨씬 적게 병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리향과 혼식한 그런 효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백리향도 농가 소득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가요? 예, 지금 그 우리가 크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허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라서 타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얘를 잘라서 말려가지고 그 차로 만들거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약재로도 쓰이고 차나 향신료 같은 것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풍부한 해양 자원을 자랑하는 제주도에는 우리가 몰랐던 숨은 보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참 모자반,
정확하게는 경단구슬 모자반이라 불리는 이 해초는 오염되지 않은 제주 심해에서 주로 자라는데요. 우리에겐 제주도의 향토 음식인 몸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몸국의 몸은 모자반의 제주도 사투리로 말한다는군요. 몸국의 주 재료로 쓰이는 모자반이 풍부한 영양소는 물론 피부 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화장품으로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특색을 할 수 있는 뭔가 독특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도 나고 다른 지역에서 나는 건 사실은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뭐 일단 보편적인 게 있지만, 이 경단구슬 모자반은 어렵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는 콜라겐 생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경단구슬 모자반. 모자반이라는 생물 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생산하는 기술 역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노력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배양과 이제 양식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원료 공급이 될 수 있고, 또한 원료에 대한 단가를 좀 낮춰서 소비자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가 아픈 곳을 어루만져 달라고 내미는 마지막 손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과 이 자연을 빌려서 살고 있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생물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그 생물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많이 확보하고 또 이것에 대한 그 활용 그 가능성을 우리가 빨리 연구하고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향후에 아까 그 협약 발효와 더불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벽돌들이 집을 이루고 그 집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지켜주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물들도 그 생물들이 여러 생물 종들이 엮여서 우리 인류를 보호해주고 지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주변의 많은 생물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박수 한번 줘. 좋았어요. 결론, 좋아. 결론은 좋아요. 결론은 지구를 살리자. 지구를 살리자는 건 곧 뭡니까? 사람을 살리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각 나라마다 입장은 다 다르지만 바라보는 곳은 같은 곳이에요. 맞습니다. 뭐냐? 지구를 살리자. 지구를 살리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뭐 오늘 회담도 아주 뭐 성공리에 끝난 것 같은데 네네. 뭐 끝나면 같이 뭐 밥이라도 하나. 그렇죠. 몸국인가 뭔가 있다면서요? 네, 몸국. 아니, 갑자기 몸국은. 아니 먹고 싶어서. 우리 용접해서 몸국이나 먹읍시다. 물론 그 주머니에다 이게. 아니야. 나가시죠. 무슨 말씀? 혹시 Don't worry. 그래? 못 마셔. 몸국을 그냥 제가 샘플로 몇 개 줘도 되겠? 아니,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공존하자고 공존. 여기 뭐가 나올 사랑이 나오네. 알겠습니다. 일어나시죠 그러면. 이게 바로 공존 아니겠습니까? 예. 황새 얘기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녹화하면서 알게 되니까 다시 한번 어떤 그런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우리나라 우리 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경각심 그런 것도 이제 배워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텐데 이 기회로 한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가 계속 지구에 살아가면서 인간들은 많이 또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서로 강대국 간의 이익과 뭐 이런 것들이 엉켜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또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우리나라도 준비해야겠다 이것도 생각이 듭니다.